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가는 방법.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말고라도 다른 사람하고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협상 결과나 합의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도요. 사고가 나고 보험사 보상가 담당자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평생에서 교통사고 몇 번 났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 보험사 보상가 담당자들은 다르죠. 한 달에 수십 명씩 만나기 때문에 수십 건씩 합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들 보고 이야기 한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 성향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오늘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 보험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물론 이 방법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과연 그 담당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팀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센터가 어떤 성향으로 업무 추진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요, 전문가처럼 일처리를 하고 합의를 한다면 당연히 전문가와 비슷하게 스킬을 가질 수 있고 보험사를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전문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진단명 그리고 이 사례를 가지고요, 정확하게 예측되는 손해액을 산출을 하고, 두 번째가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합니다. 입증이라는 거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도 있고요, 의사소견서 발급도 있고, 예전 판례 검색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입증이 끝났다면 세 번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보험사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보험사는 대부분 자기들은 그 인정 못한다 라는 답변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입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걸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보험사는 반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라. 만약에 보험사가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반박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협상 과정이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견을 좁히냐면요, 법원 신체 감정 사례 유사 판례가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 비슷한 진단병들, 그리고 비슷한 부위에 다친 사람들의 사례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해가면서 이 협상 과정을 좁혀나가고 어느 순간 합의 금액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대신 우리는 이 협상 과정에서요, 근거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보험사는 그 근거를 가지고 결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결제를 올릴 근거가 없겠죠. 왜냐? 얼마를 지급하고 장애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는 거를 결제를 받으려면 의료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의료 자문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소견을 제시를 안 했을 경우 보험사는 자기들 자문의사한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문 결과가 피해자한테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전문가들은요, 이 근거를 잘 만들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협상해서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일반적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냐, 전문가가 아닌데, 자, 전문가를 따라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는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득, 과실, 장애, 이 세 가지 가지고만 근거를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보험사에 얼마 받고 싶다, 얼마 내놔라, 아니면 합의 안 한다 라고 하면 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득이 일용근로자임금이고 더 이상 주장할 소득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과실하고 장애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장애가 없는 사고다 그러면은 결국은 향후 추정 치료비로 모든 걸 맞춰야 되거든요, 합의 금액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주진단 나왔다, 3일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면은 병원 치료비 영수증을 보세요. 하루에 입원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3주 진단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입원비가 얼마고 3주 계산하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향후 치료비가 이 정도는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위자료 휴업소내가 얼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요, 적거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셔도 됩니다. 담당자한테요. 자, 위자료 얼마, 휴업소내 얼마, 그리고 향후 치료비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다 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결제 올릴 때요, 문자 보낸 거 캡처해서 결제 서류에 넣어요. 이거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만만한 피해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리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거를 마련해라.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해서 보험사에 제시를 해라.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 근거가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반박을 해라. 이게 보험사하고 합의를 리드하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 때는요, 리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점은 꼭 명심하시고 보험사한테 끌려가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